2022년 혁신 바우처, 올해는 어떻게 도전할까? 해설에 대한 내용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혁신 바우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주관 공공기관입니다. 바우처라는 의미를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교육이나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가 비용을 대신 지급하거나 보조하기 위하여 내놓은 지불 보증서라고 설명을 달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바우처, 스포츠 바우처라는 것들이 있는데, 바우처는 현금으로 지급받지 않고 현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쿠폰으로 적립해 놓고 정해진 바우처를 사용하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것이 바우처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혁신 바우처에 대한 내용을 본다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급식 바우처, 여행 바우처, 바우처 카드, 직업 훈련 카드도 바우처 제도이고요. 바우처 택시, 에너지 바우처, 스포츠 바우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우처는 사용처가 정해진 현금성 쿠폰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기는 하지만 현금 자체라기보다는 쿠폰 형식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에 해당되는 분에게 지급을 하는데, 그 지급은 아무 데서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우처를 공급한 기업, 공급한 단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바우처입니다. 2022년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벤처부가 주관이 되고 공공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입니다. 공단이 주관기관이 되는데, 이 바우처의 수요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신청을 하고 어떤 적격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됩니다. 선정된 기업은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기관에 등록된 바우처 물품 서비스 공급 기업이나 공급 기관이 또 별도로 선정됩니다. 여기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그 서비스를 해당 그 공급 기관이 수요기업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요기업은 큰 혜택도 있지만 공급 기업도 마찬가지로 매출로 찍히게 되는 제도이죠. 수요기업만 좋은 것이 아니라 공급 기업도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 다양한데 무상자금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상자금은 창업지원자금이라고 하는 사업화 자금이 하는 형태가 있고요. 물론 이것은 예비 창업부터 7년 미만까지 해당이 됩니다. 7년 이내의 기업이죠. R&D 자금이라는 것과 절세 지원이라고 하는 목적 자금들이 있는데 다 무상 자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가지는 창업 지원 자금과 R&D 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요. 절세는 현금에 해당하는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거꾸로 절세를 해주는 겁니다. 사실상 현금성 지원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바우처도 마찬가지로 현금성 무상자금 제도인데, 현금은 현금인데 바우처라는 형식으로 쿠폰 형식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창업기업 지원 바우처 100만 원 지원되는 제도이죠. 비대면 바우처 작년까지 활성화되어 있는데 올해도 공급될 것으로 이미 사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제조혁신 바우처, 탄소중립 바우처, 오늘 다루는 영상의 내용이고요. 스마트 공방도 사실상 바우처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바우처란 이름은 하지 않았지만 바우처 형태이고요. 수출 바우처, 데이터 바우처, AI 바우처까지 현금성 지원되는 무상자금으로 지원되는 쿠폰성 지원 자금들이죠. 바우처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의 무상자금 정부 지원 사업의 종류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올해 2022년 혁신 바우처 공고는 중소기업부가 바로 엊그제 발표를 했고요. 그 내용은 32매에 이루고 있는데 참 방대한 내용입니다. 중진공이 수행 기간입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 혁신 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혁신 이용권, 말하자면 바우처 이용권인데, 지역 중소기업에 최대 5천만 원을 현금성 쿠폰으로 지원한다는 것이고요. 지원한다는 분야는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 일종의 기술 컨설팅입니다. 기술 지원, 마케팅 분야라고 하는 세 가지 큰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분야를 사용할 수 있는데 선정된 기업은요. 특별히 올해는 탄소 중립 관련한 지원한 내용을 확대하고 있고 ESG나 IP, 특허 관련한 상담 프로그램도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이 된 기업은 매출의 규모에 따라서 자부담이 결정되는데 국가는 최대 작게는 50%에서 90%까지를 지원을 하고요. 개별 기업의 자부담은 작게는 10%에서 최대 50%를 자부담한다는 내용이 바로 며칠 전에 보도자료로 공고가 됐습니다. 중소기업 1600개사에 대한 시제품 홈페이지 동영상 제작비 5천만 원씩 지원한다는 작년도 유튜브 동영상 채널입니다. 작년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작년에는 4월부터 5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통령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격변하기 때문에 미리 며칠 전에 발표가 됐고 3월부터 4월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이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 바우처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 규모는 618억 원입니다. 일반 제기 분야가 446억이고 탄소 중립 분야가 172억으로 됐고요. 결정되면 최종 선정되면 협약일로부터 1년 동안 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 기간은 중진공이고요. 작년도에는 1600개사 정도가 됐는데 올해는 아마 2000개사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예산 금액이 합격되면 금액이 기업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추정은 어렵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한 2000개사 정도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 단일 기업으로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융복합 컨설팅이라 그래서 두 개사 이상이 협업체를 구성해서 주간 기업이 사업 신청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개 혹은 3개도 가능합니다. 혁신 바우처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일반 혁신 바우처라고 하는 것, 일반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그 혁신 바우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탄소 중립 경영혁신 바우처가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탄소 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특별히 탄소 저감 가능성이 높은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기지원 바우처, 따라서 혁신 바우처, 탄소 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재기지원 바우처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혁신 바우처는 매출 120억 이하, 탄소 중립도 마찬가지고요. 재기지원은 매출액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혁신 바우처 5천만 원, 동일하게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부담이 되고 혁신 바우처의 자부담률은 10%에서 50%인데 탄소 중립 경영 혁신 바우처는 자부담이 10%입니다. 2020년도부터 시작돼서 이제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이제는 고탄소 배출 업종을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극복을 해서 탄소 저감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산업군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국가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10개 업종을 특별히 선정을 했고요. 예산 규모는 올해는 100억 원 정도 됩니다. 약 200개사 정도로 추정될 거고요. 혁신 바우처에 대한 내용은 마케팅, 기술 지원, 컨설팅이라고 하는 3개 분야가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15개 품목이 있는데 인기 있는 품목들이 100가지 중에서 인기 있는 분야들이 좀 쏠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디자인, 브랜드, 홍보 마케팅, 시제품, 특허, 인증, 제품 시험 설계 이런 것들이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탄소 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탄소 중립 컨설팅이 기본이 되고 마찬가지로 시제품 제작, 에너지 효율 향상 시설 당연히 탄소 저감해야 되기 때문에요. 시스템이나 친환경 인증, 저탄소 인증, 친환경 제품 시험 등 이런 내용들이 탄소 중립 경영혁신 바우처의 핵심 내용입니다. 재기지원 바우처는 진로 제시 1,000만 원 한도, 프리 회생 3,000만 원 한도, 회생 컨설팅 3,000만 원 한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자산 규모에 따라서 자부담이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2022년 혁신 바우처의 경쟁률은 어떻게 될까요? 작년도는 극심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쟁률이 엄청 높았고요. 지방권은 좀 다소 낮기는 했습니다. 정확한 거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추정치입니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죠. 수도권은 5대1 정도로 추정됐고요. 아마 지방권은 3대1, 지역에 따라서 3대1이 안 되는 데도 있고 약간 넘는 경우도 있고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1600개사 모집에 아마 6000개사 정도가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올해는요, 수도권 몇 대 몇으로 될까요? 아마 더 치솟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좀 특이한 거가 지금 혁신 바우처의 주변 환경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 단독으로 놓고 본다면 올해 수도권이 5대1로도 될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거보다 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권도 3대1로 추정되지만 올해는 좀 낮을 걸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비슷한 똑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지금 스마트 공방이라는 지원 사업과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는 기초 단계, 1단계, 2단계가 같이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올해 수도권과 지방권이 워낙 다양한 사업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서 이것하고 여러 가지를 동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기 때문에 따라서 혁신 바우처를 노리는 기업들은요, 거꾸로 올해 노리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4배수가 될 것 같은데 좀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무튼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혁신 바우처 지원 내용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국가가 5천만 원을 사실상 투자하는 겁니다.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가지고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데, 재난지원금이 아니죠. 투자하는데 투자의 효과가 높은 기업에 무상자금으로 지원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하고 싶다 그래서 다 된다기보다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열정도 있고 조건도 좀 갖춰지면서 조건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우처 형태로 개별 기업당 최대 5천만 원 이내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메뉴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판에서 세 가지 분야를 선택해서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쿠폰으로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현금이 내 대표님의 통장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들어오는 것과 재무제표에는 찍힙니다. 들어오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을 보죠. 일단은 컨설팅 7개 영역, 기술 지원 6개 영역, 마케팅 3개 영역인데 상대적으로 마케팅 쪽과 기술 지원 쪽이 두 가지 분야가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100가지 항목 정도로 되는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100가지 훨씬 넘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인기 있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이 정말 인기 있는 품목이죠. 디자인 목업, 금형 하나만 해도 500, 1000, 2000 그냥 돈 들어가는 건데 금형할 수 있습니다. 샘플 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 가공도 있고요. 시스템 구축도 있는데 아무래도 기술 이전, 지재권, 지식재산권, 특허 획득이 또 인기가 좀 있습니다. 특허 출원, 상표, 국외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규격 인증들이 있습니다. 국내 인증, 국외 인증이 있습니다. 인기 있는데 국외 인증은 1,500만 원 한도도 훨씬 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거는 3천만 원 정도 드는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 규격 인증도 인기가 있고요. 제품 시험도 인기가 있어요. 성능 하드웨어, 안전성, 신뢰성 이런 것들이 있고요. 유해 분석, 자가 품질 검사,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있고요. 설계 부분도 조금 인기가 있습니다. 시제품 설계, 회로, 캐드, 공정 설계. 그러는데 정말 많은 기업들한테 인기 있는 품목들은 마케팅이에요. 디자인 개선도 있고요. 제품 디자인도 있고 포장 디자인이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 지원이 있어요. CI, BI, 브랜드 스토리 이런 것들이요. 정말 중소기업 대표님들 마케팅 어렵잖아요. 마케팅에 정말로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홍보 지원이 있는데요. 이 홍보 지원 매력적인 거예요. 온라인 홍보, 광고비라는 거죠. 오프라인 홍보, 신문, 등등등 여러 가지 방송, 신문 이런 거 5개 광고까지도 광고비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물론 한도가 2천만 원이죠. 전체 5천만 원 중에서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 세 가지를 메뉴판을 각각 하나씩 할 수 있고요. 한 군데서 2개 메뉴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세 가지를 다 쓰는 기업도 있고요. 어떤 기업은 개별적으로 난 기술 지원 하나만 할래라고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기업의 컨디션에 따라서 대표님의 경영 어떤 방침에 따라서 좀 달리 볼 수 있습니다.
홍보 지원 아주 인기 많습니다. 3개 분야 16개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100가지 항목인데 올해 특별히 추가된 게 ESG 컨설팅 그리고 IP 컨설팅이 있습니다. 특허를 등록하는 것만이 아니라 개별 기업은 특허 IP의 분쟁, 분석, 무효화, 공동대응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점점점 기술적으로 격화되어 가고 있는 해이기 때문에 IP 컨설팅도 인기 있고요. 특허 획득하는 것도 인기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혁신바우처 자부담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서 자부담이 달라지는데 마치 50% 하면은 5천만 원 중에서 2,500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정부지원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지원금은 변함이 없는데 만약에 내가 3억 원 이하의 매출을 3년 평균 매출액이 3억 원 이하다라고 한다면 자부담이 10%인데 국가 5천만 원, 개별 기업은 555만 원. 그래서 총 사업비 5,555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가 지원금 5천만 원에 정부 지원 0.9, 90%를 나눈다면 내 자부담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이것은 R&D나 창업지원사업, 국가지원사업, 무상자금의 대부분이 이런 계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표님 기업이 20억 원이다라고 한다면 국가는 5천만 원 지원하는데 나누기 70%가 대표님 부담이에요. 그래서 2,142만 원, 합산 7,142만 원이 총 사업비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조 소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우리 지원 대상이 되는 업종들입니다. 식료품, 음료, 온갖 종류의 제조업이 들어갑니다. 평균 매출액이 업종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참여 불가 기업이 있죠. 전통적으로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은 불가입니다. 불량거래처로 금융기관에 등록된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또 특수관계 기업도 있겠죠. 혁신바우처 운영기업이에요. 쉬운 말로 짜고 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혁신바우처 대상이 안 됩니다. 특수관계 기업도 그렇고요. 또 최근 5년간 이 사업을 3번 이상 지원받은 기업 안 됩니다. 다른 기업한테 기회를 주셔야 되겠죠. 혁신바우처 신청 방법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메뉴판이 있습니다. 골라서 선정돼서 합격된다면 골라서 대표님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비스가 완성이 되겠죠. 신청 서류들인데 이 서류 중에서 항상 이 사업계획서가 참 쉽지 않죠. 사업계획서가 대표님의 영원한 숙제예요. 그냥 일반적인 신청해서 되는 것들이라면 되는데 경쟁을 하는 것은 하나같이 다 평가를 받습니다. 심사위원들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잘 작성이 돼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관련한 내용은 별도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2022년 혁신바우처 평가 절차는 서면심사하고 그리고 진단평가를 합니다. 현장평가인데요. 그리고 나서 서면심사는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를 대상을 선정한 다음에 혁신 역량 진단과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혁신바우처 평가 시스템이에요.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인데 1차 금속 제조업, 그리고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탄소를 많이 하죠.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들이죠.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섬유 제품 제조업, 의복은 제외합니다.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에너지 많이 사용합니다. 음료 제조업, 펄프 종이 제품,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업 제조업, 화학물질 화학 제품 제조업,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이렇게 10개 업종이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의 대상 업종입니다. 이 업종만 신청할 수 있고요.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특별히 컨설팅 메뉴 하나, 기술 지원 메뉴 하나, 이렇게 2개 메뉴 중에서 컨설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요. 기술 지원 5개 중에서 하나, 이렇게 짝을 맞춥니다. 그래서 2개 분야 6개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특별히 자부담이 10%예요. 말하자면 국가 5천만 원, 개별 기업 555만 원, 총 사업비 5,555만 원으로 하는 것이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시제품 제작, 에너지 효율 시설 구축, 친환경 저탄소 인증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평가 절차 이렇습니다. 평가 절차는 서면 심사 이렇게 있고요.
제일 중요한 내용들, 사업 필요성, 참여 의지, 에너지 관리 체계 등을 탄소 역량을 따로 평가를 합니다. 탄소 역량 평가 60점 이상 기업 중 지역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고득점 순으로 지원 기업을 선정합니다. 혁신 바우처는 신청 및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됩니다. 6매로 구성되어 있지만 내용을 쓰다 보면 10매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겠죠. 너무 많은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을 어떻게 잘 담아내는가,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리합니다. 혁신 바우처 사업 공고는요, 3월부터 4월까지 중소벤처부가 중앙에서 한번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공고가 있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개별 지방 중소기업청이 따로 공고를 합니다. 어떤 때는 3월 초가 되고 3월 중순, 4월 초까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지역마다 일정이 다르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크게 혁신 바우처, 탄소중립 경영 혁신 바우처, 재기지원 바우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모두 다 120억 원 이하의 소기업이고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혁신 바우처는 자부담이 매출 기준에 따라서 10 내지 50%가 되고요. 탄소중립 경영 혁신 바우처는 탄소 저감 가능성이 높은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이 대상이 됩니다. 1차 금속, 자동차, 고무 플라스틱, 화학물질 이런 기업들. 올해는 200개사가 예정이 되고요. 이것은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자부담이 10%입니다. 재기지원 바우처 이렇게 세 가지로 혁신, 탄소중립 경영혁신, 재기지원 바우처 이렇게 혁신 바우처가 이루어집니다. 2022년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다음 영상은 업종별 합격 사례와 사업계획서 작성, 합격 선정 방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영상을 다룰 예정입니다. 합격 가능성 사전 진단, 무료 상담 신청은 아래 설명문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천만 원 지원 2022년 혁신 바우처, 언제, 어떻게, 누가 신청해야 할까? 이 내용을 오늘은 영상에 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힘입니다. 5천만 원 지원되는 2022년 혁신 바우처, 3월, 4월 중에 13개 지역 중기청이 별도 진행합니다. 정부 지원은 5천만 원인데 매출액에 따라 자부담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일반 바우처는 그런데 탄소중립 바우처는 자부담이 10%입니다. 혁신 바우처, 탄소중립 두 가지 바우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우처라는 것은 사용처가 정해진 현금성 쿠폰인데 오늘 2022년 혁신 바우처는 해당자가 중소기업이고 제조업이면서 공급기관은 바우처를 지정해서 사용하는 곳은 공급기업이 정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 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무상 지원 사업인데요. 창업 지원 자금이라고 하는 사업화 자금이 있고 R&D 지원 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 지원과 절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무상 자금이라고 하는 제조기업,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는 바우처 영역이 이렇게 많습니다. 창업기업 바우처, 비대면 바우처, 오늘은 탄소중립 바우처, 제조혁신 바우처, 기타 스마트 공방, 수출 바우처, 다양한 바우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제조혁신과 탄소중립 바우처, 정부의 무상 자금이 정말 많습니다. 2022년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는 전국의 지방청별로 공고가 됩니다. 중소벤처부가 통합 공고하고 각 지방청별로, 지역별로 신청 접수하는 기간이 별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대전, 세종 지역이 발표됐습니다. 일단 먼저 중소벤처부가 공고하고 지방중기청별로 시기가 다른데요. 서울 지역은 이미 발표됐고 3월 23일까지 신청 마감입니다. 대전, 세종 지역은 3월 11일까지가 마감이고요. 순차적으로 3월부터 4월 초까지 신청합니다. 작년에는 5월 초까지 신청했는데 올해는 대선이 껴서 그런지 시간이 다소 변경됐습니다. 5천만 원 지원되는 혁신 바우처 작년 영상입니다. 작년 영상도 참조해 주시고요. 지난 영상도 별도로 다뤘습니다. 정부 지원 바우처 3종에 대해서 5천만 원 지원 사업 영상에 담았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 바우처는 핵심은 기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성별 맞춤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기업이 성장 가능성이 높을까에 대해서는 참 궁금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도 도전하지만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에는 두 개사 이상이 모여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궁금하실 텐데요. 올해는 2,000개 사이였지만 작년에는 1,600개 사였습니다. 올해 과연 아마 2,000개 사 전후로 선정이 될 걸로 보이는데 다음 영상을 따로 만들 예정입니다. 합격하는 10가지 방법을 영상에 만들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중기청별로 일정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대상 기업의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요. 올해 추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체가 총 2,000개라고 하지만 2,000개가 1등부터 2,000등까지 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지방청별로 예상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령 경기는 500개사 이내로 예상이 되고요. 서울 지역은 200여 개사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인천, 경남부터 대구에 이르기까지 대략 100개에서 200개사 정도가 각 지역의 모집 기업의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충북부터 전남도 마찬가지로 작은 지역은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50개사 정도가 될 걸로 보이고요. 제주는 10개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탈 2,000개 사이지만 1등부터 2,000개를 뽑는 게 아니라는 사실, 각 지역별로 경기는 500개가 정해졌다 하면 500등까지 뽑는 겁니다. 울산이 50개사라고 한다면 1등에서 50등까지 뽑는다는 겁니다. 울산이 각 지역별로입니다. 전체는 총 2,000개 전후로 있을 것 같지만 각 지역별 숫자가 중요한 선정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일단 서울과 대전, 세종 지역이 발표됐습니다. 서울은 200개사, 대전 80개사 이내입니다. 경쟁률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본다면 작년에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훨씬 더 좀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보이겠지만 1등부터 뽑는 것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지역별로 뽑는다는 것 기억하시면 오히려 불안한 마음으로 이거 내가 과연 될까? 이렇게 될 게 아니라 이 혁신 바우처는 매년 진행돼 왔습니다. 작년, 재작년 진행돼 왔기 때문에 대표님 기업에 비록 경쟁률이 있다 하더라도 도전하신다면 합격의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전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도전을 추천드립니다. 혁신 바우처는 3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혁신 바우처, 탄소 중립 바우처, 재기 지원 바우처로 이루어져 있는데 혁신 바우처가 대부분이고요. 탄소 중립은 특별한 기업, 탄소 저감 가능성이 높은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인데 혁신 바우처는 기업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서 10%에서 50%까지 자부담이 결정되어 있는데 탄소 중립 바우처는 일괄적으로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런데 궁금사항이 있죠. 나는 일반 혁신 바우처도 도전 가능하고 탄소 중립 바우처도 도전 가능한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2가지 다 지원 안 됩니다. 중기부에 확인했더니 둘 다 안 되고요. 하나만 지원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러시면 되죠. 올해 대표님 탄소 중립 바우처 도전하시고요. 만약에 탄소 저감 가능한 10개 업종이라면 내년에 혁신 바우처를 도전하시든가 거꾸로 올해 혁신 바우처, 내년에 탄소 중립 바우처 도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메뉴판 매우 복잡해 보입니다만 그러나 잘 정리한다면 컨설팅 분야, 기술 지원 분야, 마케팅 분야 3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3개 분야 각각 1개 분야씩 돼서 총괄 3개 분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개 분야에 여러 개 신청 안 됩니다. 각각 1개 분야에 하나씩 신청이 가능하고요. 각각 분야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항목은 한 100여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분야, 2분야, 3분야 각각 하나씩 신청해 주시고요. 1개 분야만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만약에 이렇게 도전할 수 있죠. 컨설팅 분야에 경영기술 1,500만 원 도전할 수 있고요. 기술 지원에서 시제품 3,000만 원,
디자인, 마케팅 분야에서 디자인 1,500 해서 총 사업비는 6천만 원인데 이렇게 된다면 정부는 총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정부 부담은 4,200만 원이 될 것이고 만약에 대표님 기업이 매출액이 15억이라고 해서 자부담 30% 구간이라면 대표님의 자부담은 1,800만 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 4,200, 대표님 1,800 해서 6천만 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어떤 기업은 기술 지원, 마케팅 두 개 분야만 할 수도 있겠죠. 시제품 3,000, 디자인 1,500 해서 4,500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는 3,150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겠죠. 그리고 대표님이 만약에 15억이라 해서 30% 구간이라면 1,350만 원 이렇게 부담하겠죠. 해서 총 사업비는 이때 4,500만 원이 됩니다. 만일 대표님이 이것저것 말고 나는 마케팅 하나만 하겠다. 홍보 분야 2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총 사업비가 2천만 원이 되겠죠. 이때 정부는 1,400을 지원하고 대표님은 600만 원을 자부담하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자부담 계산 방식은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대표님 기업의 매출액에 따라서 자부담률이 결정됐습니다. 3억 원 이하라면 10%, 만약에 10억 이하라고 한다면 20%, 10억에서 50억 이하라면 30%, 50억 초과 120억 이하라면 50%의 자부담인데 이때 정부는 변치 않고 5천만 원을 한도로 지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자부담과 총 사업비는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15억이라고 한다면 나의 자부담률은 30%에서 정부가 5천이라고 한다면 자부담이 2,142만 원, 총 사업비는 7,142만 원 이런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업종은 매출액 120억 미만일 때는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의복 액세서리, 가죽, 가방, 신발, 그리고 화학물질, 의료용 의약품 제조, 1차 금속, 금속 가공, 전자부품부터 전기장비, 그 밖의 기계장비, 가구 제조업까지 C10에서 C32까지입니다. 이때 120억 미만은 C코드 제조업이고요. 위탁 제조업도 가능합니다. 공장이 없는 경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표님 기업이 도소매도 하고 서비스도 한다라고 할 때는 제조 매출 비중이 50% 이상이면 됩니다. 중소기업 기준검토표에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재무제표의 제조 비율이 제조업 말하자면 제품 매출 비중이 50% 이상이면 여러 개 업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결론은 소기업 매출액 120억 미만 3년 평균을 따집니다. 이 업종은 C10에서 C32까지는 120억 미만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담배 제조, 섬유 제품 제조, 의복 제조업은 제외합니다. 목재, 나무, 펄프, 인쇄, 고무 제품, 정밀, 의료 정밀 광학기기, 그 밖의 운송 장비 같은 경우 C12에서 C33까지는 80억 초가 안 됩니다. 80억 이하는 가능합니다. 만약에 대표님 기업이 산업기계 장비 수리업이라고 하면 C34는 매출액 10억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매출액 11억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플랫폼 이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바우처와 탄소 중립 바우처 두 가지로 구성됐는데 평가 절차가 3단계로 이루어졌어요. 이렇습니다. 신청 접수하면 서면 심사, 진단, 현장 평가, 지역별 위원회, 선정 통보 이렇게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로 이루어졌습니다. 매우 까다로운 듯 보이지만 세금으로 정해진 것이 지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놀라지 마세요. 매년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올해 경쟁률이 높아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틈새도 있고요. 때로는 어부지리로 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노력하는 곳에 옛말에 그런 거 있죠. 복권을 사야 당첨되듯이 신청 도전을 해야 선정의 행운이 있습니다.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인데요. 1차 심사 때 1.5배수 뽑고요. 2차 현장 평가 때 중진공이 담당합니다. 현장 평가하고 탄소 중립인 경우 탄소 역량 평가를 하는데요. 궁금하실 겁니다.
아마 어떻게 1차 평가와 2차 평가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다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합격하는 10가지 방법 준비했으니까 다음 영상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10개 업종입니다. 1차 금속부터 화학물질, 음료 제조 이런 부분들이 탄소 배출 많이 하죠. 10개 업종 중점 업종 대상입니다. 이 업종에 대해서는 2개 분야만 이루어졌어요. 컨설팅 1개, 기술 지원 5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총 6개인데 자부담이 일반 바우처는 자부담이 10%에서 50%까지 했는데 탄소 중립은 자부담이 10%만입니다. 국가가 총 5천만 원 부담한다면 기업 555만 원, 총 사업비 5,555만 원짜리입니다. 단 컨설팅은 의무입니다. 필수 1,000만 원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 바우처와의 차이점입니다. 5천만 원 지원 혁신 바우처 정리합니다. 3월, 4월 중에 13개 지역 중기청이 따로 일정을 잡아서 진행합니다. 2개 분야로 이루어졌죠. 일반 바우처, 탄소 중립 바우처로 이루어졌고요. 서울 지역 3월 23일 신청 마감, 대전 세종 지역 3월 11일 신청 마감, 3월, 4월 초에 집중적으로 발표하고 신청될 것으로 보입니다. 5천만 원 지원되는 2022년 혁신 바우처. 다음 영상 합격하는 10가지 방법 영상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격 가능성 사전 진단 무료 상담 신청은 아래 설명문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5천만 원 지원되는 2022년 혁신 바우처. 합격 전략 16가지를 오늘은 영상에 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힘입니다. 5천만 원 지원되는 2022년 혁신 바우처. 13개 지역 중기청별로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혁신 바우처와 탄소 중립 2가지 바우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서울 지역은 3월 23일, 대전 세종 지역은 3월 11일이 신청 마감이고요. 타 지역은 3월 초 예정됐습니다. 물론 신청은 3월부터 4월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 각 지역에 계신 대표님들은 자신이 속한 지방청의 일정에 따라서 신청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평가 절차는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서면 평가는 1차 평가라고 하는데 1.5배수를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차 평가는 현장에 방문해서 심사위원이 현장을 평가하는데요. 중진공이 맡고 있습니다. 현장 평가, 탄소 중립 바우처는 탄소 역량 평가가 2차 평가에 해당합니다. 이런 2차 현장 평가를 근거로 해서 3차는 지역별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는 영상을 합격 전략에 대해서 영상을 담는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바로 1차 심사, 2차 심사 어떻게 합격할 것인가에 대한 합격 전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합격 전략은 16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물론 더 적게 볼 수도 있고 더 상세하게 볼 수도 있는데 검토를 하다 보니 16가지로 축소했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된 도전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본다면 국가가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걷어서 5천만 원을 일종의 투자하는 겁니다. 어느 곳에 투자하면 될까요? 혁신 바우처는 재난지원금이 아닙니다. 누구한테나 주는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재난지원금이 아니기 때문에 5천만 원을 특정 기업에 잘 선정해서 투자한다면 그것이 거꾸로 기업의 지속 발전이 되고 거꾸로 세금으로 돌아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준비가 안 됐다면 도전하는 거 좀 멈춰 주시고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에는 1800개사였고요. 2021년도는 1600개사 전후인데 올해는 2000개사로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하반기 추경이 만들어진다면 하반기 추경도 예상될 수 있고요. 2023년도도 마찬가지로 2000개사 정도로 추정됩니다. 준비가 미흡하다면 먼저 준비, 그리고 나중에 제대로 된 도전을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업 규모가 있습니다. 매출 규모와 인력 규모가 있는데 사업계획서에 본다면 18년, 19년, 20년도, 2021년도 예상치의 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어떨까요? 매출이 크다고, 인력이 많다고, 어떨까요? 매출액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매출이 아니라 대표님 기업의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거라면 거기에 투자할 만하겠죠. 거꾸로. 마찬가지로 직원도, 종업원 수도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용 창출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기업에 아마 투자하고 싶다고 생각할 겁니다. 매출은 단순히 크다, 작다가 아니라 우상향하는 매출, 직원도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음, 세 번째, 대표님의 경력과 역량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떨까요? 이런 칸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학력, 주요 경력, 그리고 상훈이 있는데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자의 학력은 학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된 전공을 어떤 것을 했는가, 대표자의 경력은 무엇일까, 업력은 무엇일까, 이렇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님의 경력을 평가하는데 어떤 분은 공고를 졸업하신 분이 있고요. 전문대 이공계를 마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인문계, 예를 들어 영문과 4년제를 졸업하신 분도 있습니다. 막 마쳤다고 한다면 어디가 더 평가가 있을까요? 이것은 기술개발 R&D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이 대표님이 말하자면 공고를 나왔더라도, 아니면 일반계 고등학교를 나왔어도 현장에서 업력을 10년, 20년 동안 대표님이 제대로 그 분야의 일을 했다면 그것 자체가 대표님의 기술 경력,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술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술 평가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의 학벌을 보는 것 아닙니다. 대표님의 전공 분야와 경력, 그리고 또 보는 것은 대표님이 어떤 포상을 받았나, 중앙부처, 공공기관, 단체, 언론 혹은 세무서로부터 납세와 관련된 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대표님의 이러한 부분들을 또 종합평가합니다. 거래처도 봅니다. 국내 거래처, 해외 거래처 있는데 적는 칸이 있죠. 핵심만 말씀드린다면 국내 거래처가 얼마나 다양한가,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수출은 이렇습니다. 수출이 있다 없다, 당연히 한 푼이라도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점수는 있더라도 그러면 어떤 식의 내용을 갖고 있느냐, 어떤 매출처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님이 표현해야 될 것이고, 대표님께서 내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지표로 사업계획서와 이 사업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주력 제품. 대표님이 갖고 있는 주력 제품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한번 기술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많은 경우 대표님이 갖고 있는 주력 제품의 특성을 어필하는 것을 잘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눈 감고서라도 누가 툭 찌르면 대표님 무슨 제품 갖고 있어요? 대표님 그 제품은 무슨 특징이 있어요? 눈 감고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을 어필하는 것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렇고요. 여섯 번째, 그렇다면 대표님이 갖고 있는 그 주력 제품의 시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기술은, 그 경쟁력은 어떻게 되는가? 중요한 사항이죠.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면 열심히 오다 받아가지고 열심히 제품을 가공도 하고 깎고 있어요. 근데 경쟁 시장이 얼마나 있는지, 과연 그 기술적인 경쟁의 우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많은 대표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최고야. 내가 만드는 제품이 최고야. 얼마나 최고인지 혹시 대표님 그러면 이 분야의 경쟁사가 누군지 아세요? 라고 하면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럴 게 아니라 대표님이 갖고 있는 제품의 시장 기술의 경쟁력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 중요합니다. 따라서 시장성은 시장 규모, 주요 수요처, 그리고 경쟁 현황, 향후 전망이 대표님의 제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정밀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또 기술성입니다. 경쟁사와 내 제품이 비교하고 기술적인 비교, 품질은 어떻고 가격은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에 대한 정밀 파악 중요합니다. 부수적으로
나의 기술개발 조직, 설비 현황은 어떤가, 품질관리 현황은 어떤가 꼼꼼히 파악하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이것이 6번째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7번째 전략입니다. 보유기술 등 기술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많은 대표님들 내 기술 최고야, 세계 최고야 라고 하지만 그것은 대표님의 이야기고요. 그 기술을 외부 기관이 제3자가 평가하는 평가의 지표에 따른 것,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렇습니다. 지식재산권입니다. 내 제품이 정말 대단하고 내 기술이 대단하다면 특허 없을까요? 실용실현 없을까요? 디자인, 상표, 품종보호권, 소프트웨어 없을까요? 출원도 있고 등록까지 있다는 것. 지식재산권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또 인증이 있죠. 중앙부처나 중앙부처의 공공기관,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규격인증, 각종 기술 인증들 다 포함합니다. 혹시 대표님은 연구소나 전담부서 가지고 계실까요?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소재부품 장비, 뿌리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 등 국가 중앙부처에서 인증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님의 기술을 외부에서 평가하는 잣대입니다. 이런 것들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또 중요하겠죠. 물론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지역별로 가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중앙만, 서울만, 경기만 튼튼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원은 강원 나름대로, 충청도는 충청도, 심지어는 제주도까지 우리 곳곳의 국토의 곳곳까지 균형 있는 발전이 우리 대한민국의 강점 중에 하나인데 이것 중소벤처부가 전체를 공제하지만 그러나 지방중기청이 있습니다. 부산중기청, 강원중기청, 전남중기청이 다 있습니다. 그 지역의 그 육성을 집중적으로 하는 어떤 산업 생태계를 양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역마다 그 지역의 소재의 기업이 특별하게 나는 그 지역에서 선정하는 중점 업종에 선정돼 있다면 서면평가 5점입니다. 5점. 대단한 것이죠. 한번 볼까요? 서울 지역입니다. 서울 지역은 5개 발표했습니다. 지능성 ICT, 패션, 섬유, 바이오 의료, 디지털 문화 콘텐츠, 기계금속 업종이 서울 지역의 가점 업종입니다. 서면평가 5점, 절대적이죠. 대전 세종 지역입니다. 대전 지역은 바이오메디컬 산업이에요. 의료용품, 의료용 기기고요. 세종 지역은 자율주행 산업이에요.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실외 로봇 이런 사업이 그 지역의 생태계를 먹여 살리는 중대한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13개 지역별로 주력 산업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대표님이 난 대구에 있다, 나는 부산에 있다, 울산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 맞는 걸맞는 지역 주력 중점 업종인지 확인하시고 도전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 지역 한번 볼까요? 2021년 기준이에요. 오늘 영상의 이 시점은 경기 지역은 아직 발표되기 며칠 전이니까 작년 기준을 가져왔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 관련 기업이에요. 그린 분야,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뿌리 산업, 기술, 비대면 문화가 경기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이에요. 올해도 아마 동일하진 않겠지만 비슷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인천 지역은 작년에는 중기벤처부 공고와 동일했습니다. 지역 가점 반드시 업종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작년에 본다면 자동차 부품 그리고 지능형 디지털 첨단 신소재 친환경 융합 섬유 소재 그리고 소재 부품 수출 규제 피해 산업으로 규제자의 특구로 차세대 배터리 의료기기 지역의 원고 산업으로 스마트 이동형 기기가 대구 경북의 작년에 가점 5점이에요. 100점 만점이라면 100점과 별개로 5점 추가로 확보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경남은 이렇습니다. 뿌리기업 5가지가 있었는데 뿌리의 소부장 그리고 수출 유망 경남도 고용 우수 등인데 가점이 각각의 5점인데 총점이 10점이에요. 위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와 플러스 최초 선정된 기업을 5점을 추가한다는 겁니다. 지역마다 지방중기청의 정책이 조금씩 다릅니다. 2022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충남은 이렇습니다. 각각은 5점인데 최대 10점을 가점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지역 주력 산업은 친환경, 스마트 휴먼 바이오, 수소에너지, 스마트 공장 구축 기업 많이 있죠. 스마트 공방, 스마트 공장, 팩토리 완투, 기초, 고도화 완투 다 있습니다. 또한 회사 설립 7년 이내 기업이 작년도는 가점 5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충남 유망 중소기업,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증들 스펙입니다. 꼭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북은 이렇습니다. 충북은 충북형 뉴딜이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 기업을 화장품 제조업을 30% 배정했고요. 기타 제조업을 70%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도 될지는 뚜껑 열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주력 산업은 5점이고요.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 협업기업 이런 것들을 3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도 2개 중복시는 5점이니까 해당되는 충북 지역의 대표님들 자신의 가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제주. 광주는 지능형 가전, 광융합 뭐 이런 것들이죠. 전남은 저탄소 지능형 소재 부품 등, 제주는 스마트 관광, 제주다운 발상이죠. 그린에너지, 청정 바이오, 기타 소부장 또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광주, 전남, 제주가 조금씩 다르고요. 여기도 별도로 스마트 공장 참여했던 기업들은 가점 받습니다. 3점 가점이고 최대 5점입니다.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 기업도 마찬가지로 가점 받습니다. 전북 가점이 5점인데 최대 10점까지 됩니다. 자동차 부품 소재 기업 전북이 그렇죠. 군산형 또 자동차가 GM도 있고 해서 중요한 지역입니다. 탄소 융복합 소재, 친환경 자동차 관련 기업들 각각 5점인데 최대 10점까지 받습니다. 지역에서 육성하겠다는 뜻이 매우 강하죠. 지역 가점 확인해 주세요. 부산도 각 5점인데 최대 10점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공통우대 가점도 또 하고 있고요. 지역 주력 산업으로 친환경 미래에너지, 라이프케어, 또 광역협력권 산업, 친환경 스마트 선박, 부산다운 그 산업의 근거가 되겠죠. 또 스마트 공장, 소재 부품 전문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조기업에 정말로 포인트를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울산 지역 주력 산업이 있습니다. 저탄소 에너지, 스마트 조선, 그린 모빌리티, 미래화학 신소재, 울산의 지역 산업에 맞는 그런 걸맞는 그 기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뿌리기술 6대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또 저탄소 부분 있고요. 소재 부분 장비 산업, 소부장 인증도 다 중요합니다. 자, 9번째입니다. 수행과제 분야별인데 컨설팅 부분이 있습니다. 컨설팅 분야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경영기술부터 스마트, 규제 대응, 산업안전, ESG, IP 컨설팅까지 있습니다. 컨설팅. 이 분야에 대해서 대표님 9번째 전략, 9번째 컨설팅을 내가 하신다면, 컨설팅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이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해당 바우처를 만약에 대표님이 지원받는다면 그 바우처를 지원받는 배경, 목적, 용도, 목표 시장, 시장 진입 가능성, 사업화 준비도, 해당 바우처가 정말로 필요한지, 시급한지, 다른 제품과의 기술 디자인 차별성,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해당 바우처를 내가 받는다면 바우처별로 어떤 달성 목표가 있겠고요. 해당 바우처별로 지원 효과가 있겠죠. 기대 성과, 매출에 연계되는 것, 어떤 고용 효과까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표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10번째입니다. 수행과제 분야별 이제는 기술 지원에 대한 합리성을 따집니다. 기술 지원 분야는 이렇습니다. 시제품 제작, 정말 많은 대표님들이 이거 원하십니다. 디자인 모업, 제품 형상 구형, 샘플 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 가공, 섬유 식품 3천만 원 한도로 돼 있어요. 또는 시스템 및 시설 구축도 있고요. 기술 이전도 있고 규격 인증도 많이 받습니다. 제품 시험도 많이 받습니다. 하드웨어, 근데 이건 1,000만 원이 한도고요. 시제품 설계, 제일 많은 것은 시제품 제작 쪽에 정말로 많이 포커스가 가 있는 것 같아요. 3,00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분야 중에서 내가 이 분야를 3,000만 원짜리 시제품 제작을 기술 지원을 받겠다 할 때 대표님 준비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바우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건가? 목적이 뭐냐?
내가 이거를 받는다면 비록 3천만 원에 전체는 총 사업비는 5천이지만 이 파트의 3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점프를 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게 이런 게 필요한지 중요합니다. 이 바우처를 받았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번째입니다. 다음 11번째입니다. 만약에 마케팅을 내가 지원받는다라고 할 때 디자인 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 지원인데 제조업 분야 대표님들 하나같이 다 마케팅 어렵죠? 난 최고의 기술인데 이렇게 잘 만든 제품을 왜 내 제품을 왜 사는 데가 없어? 내 제품 팔아줘라고 하시는데 마케팅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자, 디자인 개선부터 이런 바우처를 지원받는 배경, 정말 난 이걸 통해서 나는 어떻게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시장을 다시 점프할 것이고 새로운 시장을 진입할 것이고 매출과 고용 효과가 난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이야기, 기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11번째입니다. 전략. 12번째. 이런 것들, 이런 세 가지들을 모아서 대표님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이런 해당 바우처를 받고 나서 난 이런 기대가 생겨. 매출은 이렇게 늘게 될 거야. 이렇게 많은 인원을 내가 한 사람, 두 사람씩 늘릴 수 있어. 기타 어떤 것, 우리 기업이 이렇게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 기업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어.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통해서 우리 기업을 지원한다면 난 이렇게 보답할 거야 라고 하는 것. 이겁니다. 이거를 기술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12번째입니다. 12번째. 13번째는 과제 책임자가 있겠죠. 대표님 혼자서 우리말로 전문용어로 북치고 장구치고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과제 책임자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대표님도 과제 책임자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과제 책임자 별도로 선임될 수 있죠. 이분도 똑같습니다. 대표님처럼 대표님의 손발이 돼서 이 지원 사업을 끌고 갈 책임자. 그래서 잘 만들어진다면 준비된 도전이 되겠죠. 대표님도 마찬가지고요. 그 책임자의 학력, 전공, 학벌을 보는 건 아닙니다. 그 책임자의 경력, 관련 분야의 업력, 그 책임자가 어떠한 혹시 포상이 있는지까지도 이렇게 잘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기업 많지 않지만 만약에 대표님의 책임자가 그런 분이 있다면 누구를 선임할 것인가도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14번째, 가점 1입니다. 정부 과제에 참여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부의 무상자금을 받은 것이 대표님이 사업을 해 오시면서 국가로부터 어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무상자금을 받아왔는지 이겁니다. 최근 3년간입니다. 3년간 국가의 과제에 참여해서 그것은 이런 것들로 있겠죠. R&D도 있겠죠. 중기부나 만약에 지역에서 테크노파크라든가 창조경제센터라든가 어디서든지 R&D 과제를 받았던 거 혹은 사업화 과제를 받았던 거 중앙정부든 중소벤처부든 지역이든 어디서부터라도 받았던 거 혹은 작더라도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받았던 과제에 내가 참여했다면 그 현황 잘 뽑아내셔야 됩니다. 또한 각종 바우처 사업, 지금은 혁신 바우처인데 혹시 수출 바우처 받으셨어요? 데이터 바우처 받으셨어요? 특허 바우처 받으셨어요? 뭐라도 받았다면 혹시 비대면 바우처라도 창업 지원 바우처라도 국가로부터 받은 것들은 다 참여 기재해 주세요. 혹시 대표님 스마트 공방, 스마트 팩토리 하셨어요? 스마트 헬스업 하셨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지원한 것들은 다 기술해 주세요. 중앙부처, 공공기관, 자치단체 어디서부터 받은 것이라도 다 기술해 주세요. 가점 2. 공통 우대 사항입니다. 정부의 정책 목적에 대표님 기업이 얼마나 잘 부합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시간 단축했다든가 협업기업 선정됐다든가 노동청으로부터 중소벤처부로부터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에 대한 거, 또 개성공단 입주지역이나 또는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이라든가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스마트 혁신지구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대표님 기업이 참여했다면 그것도 잘 뽑아주세요. 잘 기술해 주세요. 대표님의 스토리가 됩니다. 15번째입니다. 자, 16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중진공이 진행합니다. 중소벤처부 산하 중진공이 진행하는데 중진공의 정책에 부합됐는지
따지는 것 중요하겠죠. 다른 기관이 아닙니다. 소진공도 아니고 아니면 뭐 과기정통부가 하는 것 아닙니다. 중소벤처부 산하 중진공이 소관 기관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자, 정책자금 융자 받았던 거 있을까요? 중진공, 운전자금, 뭐 시장 무슨 혁신자금, 시설자금 무엇이라도 혹시 수출을 했는데 수출 바우처에 해당이 될까요? 수출 인큐베이터, 해외 지사화 사업, 중진공은 정책자금만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수출 업무도 주관하고 있죠. 인력 양성 사업도 합니다. 중진공은 다양하게 하죠. 창성패, 창업성공 패키지, 내일체험 공제,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 이런 것도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중진공의 이 정책을 수행해서 진행하신 적이 있나요? 있다면 대표님의 스토리가 됩니다. 공제, 이런 공제가 있죠. 내일체험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체험 공제, 청년 내일체험 공제 이런 것들 하셨나요? 기타 뭐 사업전환 지원 사업 등 중진공의 정책 목적에 대해서 진행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대표님의 스토리가 되니까 꼭 기술해 주세요. 이제 이것은 이렇게 16가지 마치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PS입니다. 현장 심사 봤는데 어떨까요? 대표님이 심사를 받는 대상이고요. 현장평가 심사위원은 중기청 혹은 중진공, 기타 외부 위촉 위원이 될 수 있어요. 한번 대표님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대표님이 대학을 진학하시려고 하는데, 그죠? 입학시험을 하는데 교수님과 학생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사관과 교수님은 말하자면 심사관이라고 생각하고 학생은 대표님입니다. 이 입장에서 대표님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아니면 거기 그 어떤 기업체를 가기 위해서 학생은 최선을 다하죠. 대표님의 핵심 16가지 전략이 있지만 마지막 현장 심사할 때 대표님의 진정성과 대표님의 열정, 열의, 그런 마음이 전달이 된다면 교수님이 아니라 그 심사관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까요? 이것은 추가적인 팁입니다. 오늘은 5천만 원 지원되는 2022년 혁신바우처 합격 전략 16가지를 영상에 담았는데요. 대표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님, 사업 때문에 정말 고민 많으시죠? 중소기업의 발전이 우리 경제의 희망입니다. 이번 지원 사업에 도전하셔서 평가 잘 받아 합격하시고 사업에 작은 힘이 되시길 대표님 응원합니다. 5천만 원 제조혁신 바우처 합격 가능성에 대한 무료 상담 신청은 아래 설명문을 클릭해 주세요. 5천만 원 정부 지원금 2022년 혁신 바우처. 오늘은 총정리 및 발상의 전환편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힘입니다. 정부지원금은 무엇일까요? 정부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기도 하고 쿠폰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현금은 합격된 기업이 대표님의 필요에 따라서 A업체, B업체 어디에다도 현금은 사업 목적에 따라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쿠폰으로 선정된 바우처는 공급기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우처는 사용처가 정해진 현금성 쿠폰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오늘 혁신바우처가 만일 선정이 된다면 선정된 대표님은 아무 곳에나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등록된 일종의 조달 성격입니다. 조달 등록된 해당 공급기업과 통해서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정부 지원되는 바우처는 정리한다면 3, 4월 중에 13개 지역의 중기청이 별도로 진행을 합니다. 자부담은 매출액에 따라서 10%에서 50%가 진행되고요. 탄소 중립은 자부담이 10%입니다. 혁신 바우처는 일반 분야 혁신 바우처와 탄소 중립 바우처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종류별로 사례를 본다면 무상자금은 창업 패키지라고 하는 사업화 자금이 크게 구분되어 있고요. R&D 자금, 공정품질, 창업성장, 디딤돌 이런 것들이 무상자금이고 절세로 지원하는 직접적인 현금은 아니지만 세제 혜택으로서 감면이나 절세로 세 공제로 지원하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혁신 바우처는 바우처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창업기업 지원 바우처 100만원, 비대면 바우처 400만원짜리도 있지만 오늘 제주혁신 바우처 5천만원, 탄소중립 바우처 5천만원 이런 규모가 큰 것들도 있습니다. 수출 바우처, 데이터 바우처까지 한다면 바우처는 현금성 쿠폰인 국가로서는 매우 큰 지원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혁신 바우처가 이제 대부분 공고가 됐습니다. 서울부터 전북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공고가 됐는데 물론 아직 공고가 안 된 오늘 3월 9일 지금 시점에도 공고가 안 된 몇 가지 지역이 있지만 2, 3일 내로 대부분의 나머지 지역도 공고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혁신 바우처는 먼저 중소벤처부가 전체 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했고요. 지방중기청별로 별도로 사업 공고한 것은 지역 우대 산업이나 지역에서 집중 지원하는 산업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정책을 수립을 해서 별도로 만들기 때문에 중소벤처부 중앙에서는 하나로 일괄 공고하지만 해당 지역의 가점들이 달라서 각 지방청별로 별도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인 경우는 3월부터 4월까지 공고가 됐는데 올해는 3월에 대부분 공고가 되고 신청 접수가 완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경기, 강원, 경남이 며칠 내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든 지역이 3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본다면 한 2,000개사 정도가 대상 기업이긴 하지만 1등부터 2,000등까지 뽑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해당되는 해당 광역 단체별로 지방청별로 별도로 수립이 됩니다. 경기 500개 이내, 서울 200개 이내, 제주 10개사 이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1등부터 2,000등 아닙니다. 해당 지역별로 순위를 뽑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어디가 제일 높냐면 서울, 경기, 인천이 제일 높습니다.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러나 지방은 경쟁이 좀 다소 약합니다. 다소 약하다 하더라도 경쟁이 1대1 이런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에 비해서 약간 경쟁률이 낮다는 것뿐이지 지방도 치열한 것은 매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혁신 바우처는 작년에 영상 5천만 원짜리 영상 하나 다뤄놓은 것도 있고요. 또 두 번째 선정 비법 다뤄놓은 것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작년 영상 두 가지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올해 영상은 2022년도는 별도로 또 이렇게 달았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혁신 바우처 5천만 원짜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영상에 담았고요. 두 번째 영상은 세부적인 신청 조건, 방법, 일정에 대해서 별도 영상을 다뤘고요. 세 번째 영상은 5천만 원짜리 정부 지원 혁신 바우처 선정 합격 비법 16가지를 다뤘습니다. 좀 시간이 길긴 한데 혁신 바우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대표님들은 세 가지 영상 하나씩 차근차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좀 다른 내용을 좀 다뤘는데요. 이 혁신 바우처의 내용이 세 가지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되어 있고요. 16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으로는 100가지 항목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매우 아마 이거 준비하시면서 만만치 않은 영역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천만 원이 공짜인데 쉽습니까? 이 세상에 공짜는 공짜가 없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부담 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을 상세하게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1차, 2차, 3차로 나눠졌죠. 1차 서면 심사는 1.5배수를 뽑습니다. 2차는 현장 진단 평가하는데 중진공에서 합니다. 현장 평가, 탄소 역량 평가 하고요. 3차 지역별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가리게 됩니다. 꿀팁을 이 시점에서 방출합니다. 분야가 세 가지로 이루어졌죠. 1분야, 2분야, 3분야인데 세 개의 분야를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기업에 실력이 있고 역량이 됐고 준비가 잘 됐다면 세 가지 분야를 다 지원하는 것도 방법인데 그렇지 않은 기업이 있죠. 한 개 분야만 지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대표님 기업이 조금 부족하다면 좀 덜 준비가 됐다면 세 가지 다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이런 영화 있었죠. 한 놈만 패라고 하는 거 있었죠.
유호성 배우가 아주 명작이죠. 이래서 1분야, 2분야, 3분야 중에서 대표님이 정말 나 이 분야는 꼭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세 가지를 다 도전하는 것보다 말하자면 스마트 공장 추진 전략 1,500만 원짜리 하나라든가 아니면 시제품 제작 3,000만 원짜리 하나라든가 혹은 브랜드 지원이나 홍보 지원 2,000만 원짜리 하나를 한 놈만 패는 것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꿀팁입니다. 꿀팁. 정부지원금 발상의 전환을 오늘은 영상을 좀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바우처는 정부지원 사업은 하나만 단독으로 준비하는 것들이 아니라 패키지로 한번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그냥 대응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아니라 최소 3년 계획을 하는 것 어떨까요? 대표님, 그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시는데 패키지로 준비하시고 최소 3년을 준비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정부 지원 사업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R&D 사업, 창업 사업화 사업, 각종 패키지 있죠.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라고 하는 이런 이름에 바우처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정책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대응하는 것들이 정말 대표님 본업사업 하시면서 준비하는 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것은 한꺼번에 패키지로 준비하는 것, 최소 3년 계획하는 것, 그렇게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닥쳐서 하나하나 한다면 너무 힘들어요. 누가 힘드냐면 대표님이 힘들기보다 이것을 맡은 직원이 힘들어요. 이 직원이 만약에 대표님께서 특정 지원사업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지원사업 받고 대표님께서 직원한테 별도로 보너스 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회사는 보너스 따로 주지 않으니까 이것을 너 해봐 라고 하는 그 직원은 정말로 괴롭습니다. 이게 본업이 아닌데. 그래서 효율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그때그때 준비하는 것, 효율이 안 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사업계획처럼 정부지원 3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아서 3년 계획을 하는 것. 이게 정부지원 사업 합격에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습니다. 어떤 기업이, 대표님 기업이 혁신 바우처 하나만 준비하지 마시고요. 수출 바우처도 준비하시고요. 데이터 바우처도 준비하세요. 이렇게 한꺼번에 꾸러미로 패키지로 준비한다면 하나를 드리는 어떤 노력을 제대로 한다면 나머지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도전해서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스마트 공방이 바로 얼마 전에 1차 서류가 접수가 완료가 됐죠. 스마트 공방 5천만 원 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 기초 단계, 고도화 단계, 고도화 1, 2 이렇게 꾸러미로 최소 3년을 준비하신다면 제대로 한 번만을 한다면 2번, 3번, 4번은 성공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말하자면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이런 것도 한 번만 제대로 준비한다면 R&D 디딤돌도 한 번만 제대로 준비한다면 실은 답이 나왔습니다. 대표님, 혁신 바우처 대충 서류 써가지고 이게 제출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나 대충 할 것들이 아니라 하나를 제대로 정교하게 준비할 것들이 필요합니다. 혹시 대표님 어떤 준비가 되셨을까요? 대표님 특허도 준비되셨을까요? 연구소나 전담부서 준비되셨을까요? 벤처나 이노비즈, 인력이나 팔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쭉 준비해 오셨을까요? 이런 준비가 제대로 된 하에서 혁신 바우처 이번 지원 사업을 준비한다면 그것도 닥쳐서 사업계획서 막 이렇게 쓴다기보다는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자문도 받으시고 한다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 지원 사업 사전 진단 무료 상담 신청은 아래 설명문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오늘 영상 고맙습니다.